자, 중국의 멸망에 대해, 자, 중국이 망하는 건 확실히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작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좀 작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폐렴이 일어나기 전이었죠. 중국 폐렴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자, 중국 폐렴이 발생하기 이전에 신문 기사들이 뭐가 많이 났냐면 중국 지도부는 정권 붕괴를 대비해서 퇴로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내년에 2020년에 4대 위기가 도래한다. 그래서 중국 폐렴 말고도 이미 작년에 중국이 위기에 봉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 1월 2일 이때도 중국 폐렴이 그렇게 거세지 않을 때 조금 약했을 때 그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정권 못 버틴다. 중국 공산당 붕괴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건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이 망한다죠. 사실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 가정에서도 옛날 한국의 IMF 때처럼 자, 회사가 망하고 또는 회사에서 잘려서 아빠가 월급을 못 받아줘 오면 그 집의 수입이 끊기면 그 집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죠. 자, 경제가 국가나 가정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경제를 그래서 한번 잘 보면은 중국 GDP 성장률과 총 부채인데요. 자, 중국의 부채, 빨간색은 부채인데 자,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빚이 늘어나는데 빚은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채는 부채 늘어가는 속도의 상승 각도가 더 높다.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이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부채가 의외로 많이 쌓인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옛날에 2009년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부채가 증가를 해도 경제 성장률이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상태죠. 국가 경영하기가 참 좋았을 겁니다. 빚이 느는 만큼 성장이 높으니까 말이죠. 근데 빚은 늦어도 성장률이 저하가 되면 진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빚이 늘어나는데 그 중국 근로자들이 타가는 월급 상승률은 이렇게 가파르단 말이죠, 매년. 자, 중국은 빚이 늘어가는데 근로자들 월급은 많이 줘야 돼. 이러니까 중국 경제에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정상적이고 평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경제가 이런데 지금 중국 폐렴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미국이 오늘 현재 115만 7천 명, 그 다음에 스페인 21만 명, 이태리 20만 명, 영국 19만 명, 프랑스 17만, 독일 16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스페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이었어요. 영국의 그 존슨 총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 통신 사용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존슨 총리는 중국의 화웨이 통신을 한 30% 허용을 했었죠. 대체적으로 유럽 나라들은 중국에 호의적이었는데 이번 중국 폐렴으로 이렇게 20만 명 가까운 게 유럽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특히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이번에 중국 폐렴 걸렸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각오를 했었고 유서까지 썼었다. 정말 죽을 뻔했었다. 근데 살아났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폐렴이 끝난 이후에 세계 경제는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 예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유럽과 화웨이 통신 같은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앞으로는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현재 미국의 애플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애플 협력업체 폭스콘은 4개월 휴가를 줬고요. 상해시 그 창서 공장에는 2만 명 감원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에 있던 미국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중국에 있던 일본 공장이 일본으로 돌아오면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어서 오라고, 그리고 이전 비용을 100% 대주기로 했답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도 이제 그 중국에 갔다가 독일로 다시 돌아오는 제조업 공장들을 환영하는 스마트 리쇼링 국내 복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했더니 그 중국의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60%가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철수를 할 때 지역 경제 60% 문 닫은 것처럼 아까 일본 기업이 중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이, 중국 지역이 얼마나 더 망가지겠습니까? 또 독일 공장이 중국에 있다가 철수를 하면 그 자리 중국 그 지역 경제도 얼마나 많이 망가지겠습니까? 삼성전자 하나 이렇게 이전하는데 60%가 이렇게 문을 닫아 버렸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 지역 절반이 초토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규모를 보면요.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2018년에 5,400억 달러를 벌어갔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서 벌은 것은 1,2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의 이런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가 있던 애플 회사 같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5,400억 달러 벌던 거 이거를 못 벌게 되겠죠. 교류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거고, 또 미국인들이 이번 중국 폐렴으로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물건에 대해서 구매하려는 욕구도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규모에서도 중국은 미국에서 5,400억 달러를 벌어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5,400억 달러가 아니라 절반으로만 떨어져도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죠. 자, 미국은 이 4월 25일 날 중국 4개 통신업체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자, 이 중국의 4개 통신업체가 미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면허를 얻었었는데 그것을 취소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회사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아주 중국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또 잘못한 것은 뭐냐. 자, 중국이 한때, 지금은 안 그렇다,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한때 중국이 미국의 마스크 수출 금지시키고 유럽의 마스크 수출 금지시키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원료를 한국에도 팔지 않고 외국에도 팔지 않고 수출 금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중국이 예전에는 말 입만 꺼내면 보호무역 반대한다, 자유무역 찬성한다 이러고 시진핑이가 맨날 떠들었는데, 중국 폐렴 터지자 전 세계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때 남의 고통을 악용해서 중국이 마스크 수출 안 한다, 아주 도둑놈들이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중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는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다? 야,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또 생길 텐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 보냈던 공장들 다시 회수해야겠다. 중국에 공장이 있다가 중국이 문 걸어 담그면 그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생산 못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마스크를 중국이 저렇게 농간치는 거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참 위험하다. 또 중국이란 나라에서 또 나중에 무슨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또 올 거다, 라는 이제 교훈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 중국에게 무슨 100달러,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의 공장을 투자를 했다면,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3분의 1로 줄여서 한 3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70억 달러 투자는 뭐 인도나 뭐 이런 데로 이제 옮긴다는 거죠.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와 독일도 중국에 100억 달러씩 예전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한 30억 달러만 하고 70억 달러 투자를 빼낸다, 철수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박살이 났다. 미국은 당연한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 폐렴 끝나고 나도 경제가 예전처럼 좋아질 수가 없다. 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6%로 맞추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 3%, 2%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그 중국 폐렴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각국 GDP를 봤더니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10%, 중국은 마이너스 6.8%, 프랑스도 마이너스 6%,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5%, 노르웨이, 한국 이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월 총선이 있어서 문재인이가 돈을 무지무지하게 대줬죠. 그 정부에서 돈 제끼는 걸로 GDP 성장률을 틀어막은 게 주요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밖에 안 돼요. 세금 가지고 틀어막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듯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유럽이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했구나 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전에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 생산 기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해 나가는 그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금요일 2차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지난 금요일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코로나 복수하겠다. 중국 벌 주는 방법 많다. 1조 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서 벌어들이겠다 이랬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에서 1년에 벌어가는 돈이 한 5천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2배인 1조 달러를 관세로 부과하겠다. 이거는 중국 애들 보고 야 니들 여기서 이제 장사 다 했어. 뭐 그거랑 같죠. 벌어가는 돈은 5천억 달러인데 관세 벌금으로 1조 달러를 내면은 아니 이건 뭐야. 버는 거보다 2배로 관세를 내야 돼. 와 환장하는 거죠 중국이요. 자 오늘 미국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에게 코로나 징벌 관세에 물리겠다. 지금 아주 단단히 미국 정부는 칼을 갈고 뽑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중국 폐렴 진원지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하고 개별 차원의 주정부에서 중국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펀드들이 중국 기업 투자 금지 권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과 공동 연구 기관에 미국 정부 지원금 중단하겠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실시하면 중국이 맞보복을 할 텐데, 그래봤자 중국만 더 괴로운 거죠. 자, 독일에서도 중국에게 지금 배상금을 요구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중국에게 하겠다. 자, 지금 독일에서는 197조 원, 거의 200조 원을 중국에 청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200조 원. 그 다음에 미국 미주리 주에서도 손해배상을 정부에서 청구하는데 여기에는 7,323조 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정권 못 버티고 공산당 붕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제가 중국이 망가져도 한참 망가지는 겁니다. 자, 지난해까지는 6%를 겨우겨우 메꿔 왔는데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마이너스 6.8%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것이 예전에 중국 폐렴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중국에게 마스크 건 때문에 엄청 실망했고,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남의 불행에 딴지를 걸고 농간 부리고 중국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중국 떼놈들이구나라는 아주 나쁜 인식을 이번에 전 세계에 줬어요. 나쁜 이미지만 준 게 아니라 중국 폐렴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경제는, 중국은 경제 성장률 6%를 예전처럼 절대 달성할 수 없고 2%나 0%나 2% 정도, 잘해야 2% 정도 유지하는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 2%를 맞추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